왜 어떤 사람들은 늘 드라마에 둘러싸여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감정적 흡혈귀, 조종자, 온갖 독성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지닌 것처럼 말이죠.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걷고 같은 거리를 지나며 같은 환경에서 공존하지만 이런 포식자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너무 많은 감정적 소모에 지치고 탈진한 채로 왜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 사람들은 나를 표적으로 삼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조종당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의 심리적 게임에 휘둘리는 삶에 지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당신은 늘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고 자신을 너무 많이 내주며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같은 독성 관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문제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끝까지 제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이 당신 안에서 어떤 열쇠를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숙명, 불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누가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깊고 거의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강하거나 더 거칠거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법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한 무언가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독성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아직 열려있는 감정적 상처를 냄새로 맡아냅니다. 당신이 숨기려 애쓰는 취약성, 불안, 두려움을 감지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그들에게 보이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접근 불가능해지는 비밀은 이들과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대한 벽을 쌓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융이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에 지친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무게를 짊어진 채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구를 배우거나 자기화건 기법을 쓰거나 경계 목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부끄러울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알아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순간 독성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멈춥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침투할 수 있는 감정적 균열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이 비밀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살 자유, 두려움 없이 세상을 걸을 자유, 보이지 않는 사슬을 짊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결코 독성과 싸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사는 이들에게 보이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초월하는 데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이제 소수만이 감히 발을 들이는 이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카를 융은 그의 천재성으로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삶의 상당 부분을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발견 중 하나는 종종 초기 경험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 패턴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과 타인 안에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성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희생자를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상처난 부분이 그들 안에 그림자와 콤플렉스와 공명할 때 그것을 냄새 맡는 거의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당신이 어디에서 취약한지, 어디에 두려움과 수치심,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숨기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만약 당신이 늘 드라마,
조종적인 상황,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관계에 휘말린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아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미묘한 신호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아직 열려있고 아직 아픈 무언가가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신호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 억압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에너지로 변해 세상으로 새어나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적 피해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가가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고 당신 안에서 당신을 소모시키는 드라마를 먹이로 삼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보다 더 매혹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측면들, 즉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는 그것을 심리적 통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통합성은 거의 촉감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감정적 틈을 이용하는 데 익숙한 이들을 밀어내는 진동수와도 같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에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며 승인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습니다. 심리적 통합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과 전쟁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무장하고 긴장한 채 다음 공격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내적 견고함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무엇보다도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함은 혼돈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식됩니다. 마치 감정적 포식자들이 이 사람들을 발톱을 박을 틈이 전혀 없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처럼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그림자는 인격의 살아있는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으로 바뀔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합하면, 인정하면 그것은 힘이 됩니다. 당신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이들을 밀어내는 에너지장을 만들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무언가를 어떻게 통합하나요? 바로 여기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통합성은 동기부여 문구나 몇 권의 자기계 발서를 읽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해방적인 여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저는 당신을 정확히 이 영역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거나 매혹시키는 것이 왜 거의 항상 치유되지 않은 당신 자신의 상처의 거울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계속 나아갑시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세상 밖을 탓하고 독성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나르시시스트고 감정적 흡혈귀이며 조종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그저 그들과의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심지어 도시를 바꿔도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벗어나 또 다른 비슷한 관계에 빠지고 통제적인 상사를 벗어나 또 다른 상사를 만나며 조종적인 친구와 거리를 두면 갑자기 비슷한 누군가가 다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잔혹하지만 해방적인 답을 제시한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극도로 짜증나게 하거나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거나 억압해온 부분의 반영이다. 이것이 그가 말한 투사이다. 투사란 스스로 인정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덧씌우는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그 유독한 사람은 당신이 증오하는 모든 것, 혹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은밀한 욕망의 상징이 된다. 당신에게 분노, 혐오, 혹은 심지어 강한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를 떠올려보라. 그 사람의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끌어당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마도 당신은 그들의 이기심, 권위주의, 조종성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 안에도 경계를 세우고 싶어 하는 부분, 권력을 원하고 목소리를 허락 없이 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어쩌면 그 부분은 어린 시절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고 관심을 원하는 것이 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들으며 오래전에 억압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충동을 묻어버리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그 그림자를 살아가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마다 증오, 혐오, 혹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융은 개인의 태도가 변해야만 국가의 심리도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상처가 아직 열려있는지 발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여기에는 고통이 있고 여기에는 불안이 있고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유독한 사람들은 그것을 냄새로 맡는다. 그들은 바로 그 취약함이 느껴지는 지점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종종 당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당신 안에 어떤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의 힘이 있다. 이 사람이 내 안에서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라고 잔혹할 만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당신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를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며 힘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자기 인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유독한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누구를 당신의 길에 놓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세상에 무엇을 발산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사를 멈출 때 당신은 감정적 포식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땅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먹이를 얻을 기회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근본적인 단계가 있다. 유독한 사람들의 게임에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계속 함께하자. 이제 당신 안에 있는 투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또 하나 이퀄리 중요한 것, 바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독한 사람들의 감정 게임에 먹이를 준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일 것이다. 종종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이 감정적 포식자들이 찾는 바로 그 영양분을 제공한다. 유독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당신의 관심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분노, 불안, 원망을 먹고 산다. 당신의 모든 폭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 격앙된 연설이나 절박한 외침, 하나하나가 혼란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순수한 먹이다. 마치 춤과도 같다. 그들은 도발하고 당신은 반응하며 그들은 작은 감정적 미끼를 던진다. 비판, 아이러니, 처벌적인 침묵, 위장된 비난, 그리고 지켜본다. 당신이 미끼를 물고 통제를 잃는 순간 그들은 이긴다. 그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초점은 당신의 감정 반응으로 옮겨간다. 당신이 문제가 되고 당신이 미쳤고 과장됐으며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죄책감과 탈진, 수치심을 느끼는 동안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나가며 종종 피해자 역할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사실을 제시하며 마침내 상대가 눈을 뜨기를 바랐던 적은 또 몇 번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오히려 더 나빴다. 대화를 마친 뒤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혹시 내가 정말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당신의 현실인식을 교란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 수 있다면 이미 싸움의 절반은 이겼다는 것을 안다.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가르친다. 강하게 반응할수록 당신은 싸우고자 하는 대상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그것은 나에게 이것이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보가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지도처럼 그려내고 방아쇠를 관찰하며 그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물에 가둔다. 그렇다면
해독제는 무엇인가? 중립성이다. 여기서 중립성을 약함이나 수동성과 혼동하지 말라. 중립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삼키거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힘의 행위다. 도발의 평정으로, 의식적인 침묵으로, 혹은 아예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상대의 감정 풍선을 완전히 꺼뜨린다. 굶주린 존재에게서 먹이를 빼앗는 것이다. 유독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빠르게 흥미를 잃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기술을 숙달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다. 특히 특정 행동의 반응에 표면으로 올라오는 오래된 상처를 지니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투사를 인식하고 드라마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 외에도 그림자 통합의 또 하나의 근본 기둥이 필요하다. 바로 내적 경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경계는 단순한 외적 장벽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감정적 협박과 미묘한 조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할 주제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가진다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내적 경계가 없다면 외적 경계는 무용지물이다. 유독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방어는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당신의 일정, 물리적 공간, 시간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침범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열린 문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문이란 해결되지 않은 당신의 욕구다.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구,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고 싶은 욕구,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당신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한 누구든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 칼 융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는 그림자는 살아있는 성격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의식에서 당신을 지배한다. 그리고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지닌 가장 큰 그림자 중 하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올바르고 공정하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다.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다. 유독한 사람들은 상어가 피 냄새를 맡듯 이 두려움을 감지한다. 그들은 애정, 존중, 인정의 철회를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게임에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목소리 톤을 바꾸고 시선을 피하고 침묵하며 공기 중에 긴장을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즉시 상황을 고치려 애쓴다. 사과하고 과도하게 설명하며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당신에 대한 힘을 되찾는다. 내적 경계란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해 절대적인 명확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관계, 기회, 혹은 타인의 호의마저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장한 채로 살거나 불신하며 고립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내적 경계가 있을 때 당신은 훨씬 더 가볍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잃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스스로와 괜찮을 것임을 안다. 그리고 이러한 단단함의 에너지는 독성적인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인식되며 그들은 더 이상 매달릴 고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는다. 내적 경계는 또한 당신이 타인의 감정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누군가가 도발하거나 조종하거나 당신의 약점을 시험하려 할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그 게임을 관찰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술수를 알아차리지만 반응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의견이나 기분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냉혹한 진실이 있다. 내적 경계를 기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직도 작고 의존적이며 인정에 굶주린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이기적이거나 차갑게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역을 기꺼이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깨지지 않는 경계를 갖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멀어지거나 당신을 비판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진실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경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한다. 당신은 정신적 통합성의 신호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독성적인 사람들은 이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다른 표적을 찾는 편을 택한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전히 결정적인 지점이 남아있다. 아마도 가장 깊고 가장 변혁적인 지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투사를 인식하고 드라마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고 내적 경계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기 안에 거주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한 누군가는 언제나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할 내용이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나의 전자책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Beyond the Shadow는 융의 핵심 사상을 분석하고 Dialogues with the Unconscious는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한 30일 경로를 제시한다. 두 책 모두 고정 댓글에 링크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역설적으로 가장 해방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 바로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사, 반응을 멈추는 것, 내적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 모든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독성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든 취약성의 뿌리에 놓인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칼 융은 말했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는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강력한 진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숨기는 모든 것,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모든 것, 당신 스스로에게서 추하고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무기가 되어 반드시 당신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솔직해지자. 우리는 모두 어두운 생각을 한다. 우리는 모두 질투, 원망, 상처 입은 자존심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거짓말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묻어둔다. 하지만 그것들은 존재하며 정신의 지하에서 살아 움직이며 드러날 방법을 찾고 있다. 문제는 그림자를 숨길수록 그것이 어둠 속에서 더 자란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의 약점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점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독성적인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감지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항상 선해 보이려 하고 항상 올바르고 항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처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통제력을 잃고 반응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며 다시 드라마의 순환에 빠진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잔인하거나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측면이 당신 안에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것들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되 그것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두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가 잔인해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선택으로서 진정한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질투를 인식할 때 그것이 당신을 부식시키는 것을 멈춘다. 권력이나 통제를 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자신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이들의 게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가면을 허무는 것이기에 종종 고통스럽다. 스스로에게 끔찍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를 충동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융은 가장 큰 위험이 그림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림자를 무시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더 가벼워진다.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누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당신을 깊이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악마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독성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자유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수치심,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욕구를 먹고 산다. 그러나 당신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흥미를 잃는다. 칼 융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산을 남겼다. 그는 현대 심리학이 오늘날까지도 흡수하려 애쓰는 어떤 것을 이해했다. 당신은 주변의 독성적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혼란, 조작, 타인의 고통을 먹이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히 더 강력하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내적 경계를 발전시키며 드라마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마치 약점을 사냥하는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독성적인 사람들이 들어올 감정적 균열이 없는 또 다른 현실의 층위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들은 붙잡을 곳이 없고 당신을 도발할 방법도 조종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떠나간다. 그러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단지 독성적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누가 당신을 칭찬하든 누가 비판하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내적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존재함을 알지만 그것에 의해 지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다른 이들에게 자석처럼 끌린다. 관계가 변한다. 직업적 환경이 변한다. 에너지가 변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지치지 않게 된다. 가면을 유지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제하려 애쓰느라 소진되지 않는다. 대신 진실, 존중, 깊이라는 동일한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융은 말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자신의 어둠과 싸우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드러날 방법을 찾고 당신이 그것을 보게 만들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을 통합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는 재편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소수만이 아는 감정, 즉 온전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와 공명했다면,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느꼈다면 당신에게 하나의 초대를 하고 싶다. 어떤 지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댓글에 적어달라. 무엇이었든 글로 써보라.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역시 통합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계속하자. 다음 영상은 이번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